자, 다음 제시된 드가의 판화 작품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맞는 답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7, 8월 달에 한번 다루어 준 것이 모노타이프가 있어요. 모노타이프의 창시자는 카스틸리오네이죠. 카스틸리오네인데 7, 8월 4주 20번 문항에서 카스틸리오네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으니까 같이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1870년대 중반에 보기와 같은 모노타이프 판화 공정을 발견하고는 몇 년 동안 맹렬히 실험하면서 수백 점의 판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첫 번째 프린트를 찍어낸 후 프린트가 마르기 전에 카운터 프루프를 찍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트에서 두 번째 프린트를 얻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플레이트에서 세 번째 프린트를 찍어낸 다음 그것에 추가로 채색하였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카운터 프루프는 일단 놔놓고, 자, 하나를 찍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찍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플레이트에서 두 번째 프린트를 얻었어요. 두 번째 프린트를 얻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프린트를 찍어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스트 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스트, 귀신처럼 실물이 흐릿하게 표현되어 찍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만이 이렇게 했던 두 번째 찍고 세 번째 찍고 하니까 첫 번째보다는 흐릿하게 찍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고스트 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스트 프린트는 플레이트, 즉 판에다가 한 장을 찍었어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잉크 흔적이 남아있는 그 판에다가 두 번째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도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장을 찍었어요. 이러한 것들,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이러한 것들을 고스트 프린트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에 추가로 채색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작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데 부분은 색이 조금 다르죠. 이건 추가로 파스텔을 이용해서 채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부분의 금속판이나 기타 재료의 표면에 영구적인 이미지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판화는 잉크나 물감으로 직접 플레이트 위에 그린 다음 거기에 더하고 없애고 다시 그리는 조작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노타이프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위에다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막 그려. 그런데 붓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리잖아요. 물론 뭐 다른 용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인 표현인 것이고 계속해서 수정과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보기의 밑줄진 기억을 순수 회화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련 제작 기법 명을 쓸 거 뭡니까? 데칼코마니. 그렇죠. 데칼코마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밑줄진 니은 카운터 프루프를 찍는 방법,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서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스트 프린트는, 자, 이것이 플레이트 판입니다. 그리고 이건 찍힌 작품입니다. 요 찍힌 작품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릿하게 찍어지는 것은 고스트 프린트 설명했던 거,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 판입니다. 판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아직 이렇게 잉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 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찍힌 작품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 찍은 요 작품에다가 다시 종이를 대고 찍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카운터 프루프예요. 그러니까 판에 한 장 찍고 나서 판에 뭔가가 좀 묻어 있고 이러한 것들에서 다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찍었던 거, 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고스트 프린트이고, 그러지 않고 첫 번째 찍은 종이에 찍힌 작품 종이에다가 다시 종이를 덧대어서 찍어내는 거, 이것이 카운터 프루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은 모두 판과 찍힌 면의 상황이 다르겠죠. 반대로 나오겠죠. 반대로 찍히겠죠. 판이니까. 그런데 카운터 프루프는 찍힌 작품에다가 대고 다시 한번 찍어내버렸기 때문에 판과 찍힌 면의 좌우가 바뀌지 않게 찍혀지겠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기억 카운터 프루프를 찍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에 다시 종이를 겹쳐 눌러서 찍어내는 것이 카운터 프루프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 이러한 카운터 프루프 판을 찍는 이유는 원판과 좌우가 바뀌지 않아서 원판을 수정하거나 재판 작업을 하는데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기 밑줄 친 디귿의 과정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장점과 단점 측면에서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디귿 다시 한번 봅시다. 잉크나 물감으로 직접 플레이트 위에 그린 다음 거기에 더하고 없애고 다시 그리는 조작 과정을 통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장점, 단점 어쨌거나 판 위에다가 뭔가를 그린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이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판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과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정과 변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찍기 전까지 계속 수정과 변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회화적인 표현이 용이하다라는 것, 요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회화적인 표현이 용이한 뒷면의 단점은 뭘까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은 어렵죠. 뭔가로 그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데칼코마니 기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에서처럼 판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종이 한 장을 덮어서 떠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쪽 면에 물감을 짜가지고 덮었다가 떠내어서 나비 모양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것은 물감의 두께라든가 물감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눌러서 찍기 때문에 확 퍼지거나 번지는 등의 그러한 속성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도 어렵고 프린팅 과정에서 잉크나 물감이 어떻게 찍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단점입니다. 아셨죠?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노타이프판의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